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원달 장군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건강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참 많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자, 좋은 것 먹는 것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보약입니다. 보약. 그런데 보약은 어떻습니까? 비싸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약보다 효능이 있고, 또 보약보다 여러분들이 더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물 많이 먹으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아주 세세하게 소개해 준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 영국 의사인 벤맨 갤리지라는 사람이 쓴 물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물에 관련한 내용을 아주 잘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물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효능이 있고 효과가 있어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근경색하고 뇌졸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혈액과 관련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혈액은 가장 큰 게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혈액은, 피는 어떻습니까?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에 물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피가 묽어지는 거죠. 피가 묽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흐름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이 심근경색하고 뇌졸중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신뢰감 있게 이 내용을 봤어요. 자,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 판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있는 약 자체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느냐?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보다도 더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심근경색하고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자, 뭐냐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멘트 아시죠? 자, 시멘트에 물이 들어가면 시멘트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들 뼈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우리 뼈 생성 과정에 물이 첨가가 되면 뼈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물이 고혈압, 고혈당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 고혈당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물이 천연 이뇨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혈압하고 그 다음에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혈압, 고혈당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물이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이 대목도 처음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이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몸에 물 넣어주세요라는, 그러니까 탈수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파요 할 때 약하고 물하고 같이 먹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물은 진통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물은 그 수면을 촉진하는 그 멜라토닌 성분이 있다고 해요. 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쾌면, 그러니까 빨리 자는 것을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우리의 행복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음의 진정성을 갖게 만들,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정말 물이 야 이런 효과가 있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참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물을 그러면 어떻게 마셔야 하나요? 자,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에 9번 약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물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요, 하루 9번 약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즉, 물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루 9번이 뭐냐?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300에서 500ml 정도를 먹으래요. 그리고 이어서 오전 9시에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기 전에 물을 마셔라. 자, 이 물은 몸과 마음의 진정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오전 11시에 물을 마시는데 이것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경에 물 마시는데 소화 효과가 있다. 자, 오후 3시에 물 마시는 것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좀 있고요. 오후 5시나 6시 이제 퇴근 전에 마시는 물은 포만감을 주겠죠. 그래서 식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후에 마시는 물은 아무래도 식사 후니까 소화 촉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약 200에서 300ml 정도 물을 마시고, 그리고 자다가 깨서 이제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100ml 정도, 밀리리터 정도 물을 먹어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뭐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먹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자, 몸에 물이 부족한 것은 소변 색깔로 바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요, 아주 연한 노란색이라고 해요. 자,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색이 탁해지겠죠. 그리고 냄새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성인은 하루 최소 약 500ml 정도를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해요. 자, 이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는 각종 노폐물이라든지 독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은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보셨으니까 어때요? 물이 보약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끼시나요? 자, 보약보다 좋은 물, 여러분 습관처럼 그야말로 약을 드시듯이 꼬박꼬박 챙겨서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